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조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본조정이라고 하면은 개정 과목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냐면은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고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돼요. 손실. 잠깐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신주 청약 증거금. 약간 비상장에서 상장되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신주 청약 증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뭐냐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거를 까먹었네. 대표적인 거 이게 5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적은 부분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4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32번입니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 자본 총액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이게 자본 총액에 대한 부분인데 현금배당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내려가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감소해요, 무조건. 근데 요 밑에 적을게요. 주식 배당은요. 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이제 주식 수의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엄연한 자본이죠. 자본 조정. 근데 자본금은 뭐예요? 자본금이니까 자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줬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처리될 거고 줬으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은 받았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가 있어 없어요? 전체적인 자본은 프라마이 제로인 거죠.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왜? 전체적인 자본에서 자본으로 이동하는 결과치가 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식 배당 영향이 없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 무상증자는요 말 그대로 이제 대가 없이 이제 증자를 한 건데 자본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거예요. 이건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전입 외에는 그 용도 사용이 불가입니다. 특히 자본 잉여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차변으로 처리됨으로써 자본에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죠. 그 대신 자본금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결과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자본에서 자본으로 이동한 셈이기 되기 때문에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1년도 3일에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영업이익입니다. 문제에서. 자,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그 매출 총이익 나오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매출액은 얼마예요? 900만원이고 매출원가는 얼마냐면은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30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급여는 판관비
매출채권 대소상가비도 판관비,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관계없죠.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영업의 수익이에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부분에서 제외. 그래서 얼마냐면은 판관비 얼마? 90만원인 거죠. 빼면 돼요. 얼마예요? 21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33번이다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작성 기준.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은 첫 번째 실현주의, 그러니까 즉 수익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의 발생주의. 세 번째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에 해당하는 구분계산의 원칙. 그 다음 비슷한 부분은 상계 처리하면 안 되는 상계금지 원칙. 그 다음 마지막 총액주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성 방법 6가지죠. 자, 볼까요? 자, 가장 옳은 거예요. 자, 봅시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한 시점에서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한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한다라는 뜻은 돈을 받았을 때랑 돈을 줬을 때만 수익과 비용을 처리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기간 손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작성 기준인 거예요. 뭐예요? 포괄주의예요? 총액주의예요? 34번에 아니면 발생주의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현금을 받는 시점하고 현금을 지출한 시점에서 현금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말은 역시 끝까지 봐야 돼요. 확실히.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기간 손익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극복한다고 해요. 발생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 쪽이라고 또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기간 손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발생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수와 미지급분도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잡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단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모르는데 솔직히. 자, 봅시다. 자, 수익의 인식 기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 됩니다. 진행 기준. 자, 2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수취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이거 2번은 좀 오해가 있는데 배당금은요.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받을 거냐 확정된 시점에 배당금을 인식을 하도록 돼 있고 돈을 받았을 때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로열티는 내가 이제 사용한 금액 해가지고 일정 매출액에 얼마만큼 이렇게 딱 계약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의 장기 도급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공사 계약 금액이 3천만 원일 때 주식회사 3일이 인식해야 할 공사 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 3천만 원에 이제 공사 계약을 걸어놨고,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진행률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보면은 일단 2020년 걸 보면은 총 공사 예정 원가는 2,400이에요. 600만 원에서 2,400만큼 해주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25%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누적이라고 봤을 때 얼마냐면은 60%예요. 그러니까 누적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적이에요. 누적. 이거 2020년 가고 누적 금액, 단기 발생 공사 원가. 그 다음에 2022년은 2020년, 2021년, 2022년, 2700. 그래서 얼마예요? 똑같이 2700에도 100%가 되는 거죠. 누적이에요. 원래는 누적된 금액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누적된 금액으로 안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나왔는 거죠. 그래서 단기 발생 공사 원가는 누적된 금액, 그러니까 1020만원은 2020년 금액을 더했는 거고, 그 다음에 2022년은 2020년 누적 발생 공사 원가, 2021년 공사 원가 더해서 이렇게 진행률이 나왔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공사 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몇 년도 거? 2021년도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에 25%로 걸면은 7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공사 수익이에요. 공사 이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에 누적 60%니까 1,800만 원이에요. 거기 빼기 750만 원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1,050만 원. 이게 2021년도에 해당하는 수익. 그 다음에 2022년도 거는 그냥 계산 안 해도 그냥 3천만 원에서 누적 수익 금액을 다 빼주면 돼요. 1,050만 원 2021년, 그 다음에 2020년 거 빼면은 1,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공사 수익 계산하면 얼마예요? 36번의 답은 1번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36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할 줄 아시더라도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7번입니다.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하합해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 기말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 중 기말 결산 시 외환환산이 필요한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서론에서는 합해성만 지금 하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중에 환산 시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뭐 첫 번째 보통예금, 그 두 번째 장단기 차입금 또는 장단기 대여금, 이것도 합해성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외상, 매입금, 지급업 아니에요. 합해성이긴 한데 외화에 어음을 하진 않아요. 거래를 현금 거래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다 보면 돼요.
그러면은 옳은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재고자산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없고, 선수수익과 선수금은 비화폐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가 안 돼요. 그럼 정답 몇 번? 1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7번의 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주당 이익의 산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주당 이익 EPS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산식은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다가 나누기 단기순이익이에요. 근데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 대해서 우선주 주식수는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보통주 단기순이익은 손익 계산서상 단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차감하여 계산한다. 우선주는 다 빼주셔야 돼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단기 중 유상 증자가 실시된 경우에는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납입일을 기준으로, 납입일 기준입니다. 기간 경과에 따라 평균하여 조정한다. 이거는 23년도 23년도 4회차 문제를 참고로 해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자기 주식의 취득 시점부터 매각 시점까지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외가 아니고요. 차감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기중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 분할 또는 주식 병합은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에 산정한다. 이거는 기초에 실시된 걸로 안 봐요. 그래서 기중에 실시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할 현금 유출입이 없는 거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뭐 이 문제는 몇 번 나오죠. 현금 유출입이 없는 거래. 뭐 전환사채라든지 뭐 그런 부분 몇 번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이제 없는 거래로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39번의 답? 그렇죠. 4번이죠. 1번과 2번과 3번은 비연금성이 이제 좀 세죠. 사실 연불 구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취득, 그러니까 이것도 현금 유출입이 없고, 무상증자도 당연히 현금 유출입이 없죠. 근데 4번은 현금 회수기 때문에 유출입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는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거래입니다. 주어진 자료만 고려하는 경우 2021년도에 현금 흐름에 표시될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투자활동이라고 하면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뜻해요. 대체로 그런 부분을 뜻하는 부분이라 일단은 그 먼저 찾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그래서 투자활동은 주로 이제 보면은 디귿 이제 차용방구 쪽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거는 자 한 번씩 한번 봅시다. 자 1번 봅시다. 자, 기읍과 니은은 매출 대금하고 원재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투자활동이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니을은 그 배당금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거는 배당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주주들한테. 이거는 재무활동이에요. 왜냐면 이게 영업활동하고 좀 헷갈릴까봐 이건 건데, 보니까 재무활동이네. 그 다음에 미음, 단기 중에 기업의 주식,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에요. 단기 매매 목적이면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매도하는 증권으로 보는 거예요. 매도하는 증권은 어민이 투자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현금 받았으니까 디귿은 플러스고 현금을 줬는 이제 미음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5,000원 순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